제가 거의 한 3주 가까이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뭐, 그동안에 뭐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초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운 거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라 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완전히 내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컨설팅 지난번에 차트랑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오일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증상들이 조금 네. 다 어느 몇 가지 증상 안에서 다 돌고 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일도 그 효과가 겹치는 오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제가 그래서 이 홈 에센셜 키트 스티커하고 네, 여기 아로마 터치 키트 스티커 있잖아요. 네, 초보자들은 또 오일 초보자 또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뭔가 공부하거나 찾거나 이렇게 그런 게 힘든 분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병에다가 붙여서 딱 주면 거기에서 네. 이제 본인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예, 보시고 이게 외워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붙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하도 처음, 네, 처음 접한 사람들은 필요하겠네. 네, 굉장히 필요하고, 뭐,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오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주 쓰지 않는 오일들, 또 뭐 성경 아로마, 뭐 스티커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예, 또 공구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우리가 이 본인이 잘 오일을 쓰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잘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컨설팅을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로마 그 컨설팅 차트 보시면 나중에 이제 카페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비염이면 비염하고 뭐 사용법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쓰는 것들을 조금씩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피부, 그다음에 뭐 비염, 소화, 두통, 그다음에 뭐 근육통, 뭐 관절, 그다음에 뭐 생식기, 그죠? 그다음에 뭐 두피라든지 뭐 조금 더 좀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병증인데 대부분은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그다음에 또 뭐 간이 좀 안 좋다거나, 그다음에 고지혈, 당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다 이제 조금 많이 컨설팅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구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써보고 효과를 봐야지만 내가 하나라도 좀 해보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시죠 하고 이제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는 증상별로 조금 쉐어링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페퍼민트라든지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또 그 에센셜 오일 세계로 입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 굉장히 많은 임상이 있고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은 해줘야 돼요. 이러 하고 이런 건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 이걸 꼭 알려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좀 보이죠. 따로 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강의도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오일을 이렇게 접하거나 또 오일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전달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나 느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좀 이거 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막 그러실 거거든요. 특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시고 전달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서는요. 근데 대부분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쉬워요. 내가 어떤 걸 전달받을 때 나의 생각이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뭔가를 나한테 전달했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지? 나한테 이게 판매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걸 했지? 이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음, 지난번에는 뭐 다른 거 막 하던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또 나한테 전달하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혹해서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한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증상이 딱 말끔하게 사라진 채로 오는 거예요. 그죠? 피부에 뭐가 막 났었는데 며칠 만에 이게 싹 없어져서 왔다든지 지난번에 살이 엄청나게 쪘었는데 살이 쪽 빠졌다든. 그래서 어떤 걸 전달하든지 내가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경험담, 효과를 본 경험담을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효능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서 인플루언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다 SNS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뭔가 판매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브랜드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사람한테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뭔가 선택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또는 이 전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반응이 좀 안 좋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는 걸 땁니다. 예, 자격증이 있으면 뭔가 좀 그래 뭔가 공부는 했구나. 기본적인 건 되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격증 외에 또 면허증도 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게 박사. 박사는 전문가죠. 누군 무슨 박사 하면은 다 됩니다. 네. 그걸 안 하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굉장히 누가 들어도 그럴만 하겠구나 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빠르게 하는 방법은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직접 보여준 게 가장 빠르죠. 두 번째는 그런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그게 합쳐질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압축시켜서 줄여서 해야 되느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봐요. 그리고 다 연구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성이 있으시고, 전문가고 또 나름대로 내가 효능을 봐야지 전달하는 검증을 해야지만 전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1부터 100까지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1까지 도달했을 때는 1만큼을 전달을 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효능을 알고 전문가가 되는 길은 뭔가 나 혼자 많이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실패나 도전 이런 형태가 아니라 무조건 경험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 경험. 그래서 내가 사용한 만큼 전달하고 내가 사용한 만큼 또 가르쳐보고 내가 사용한 만큼 판매해보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100까지 다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이것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것들 인터넷에 많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그 수업들은요, 그냥 가장 기본, 그냥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본인한테 적용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적용해보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피드백 해주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에센셜 오일을 이거 하나를 써가지고 페퍼민트를 하나 써가지고 다 나았다면 이 세상에 병에서 못 낫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합병통치약은 아니란 거죠. 효과가 물론 좋긴 좋지만. 그래서 페퍼민트가 안 듣는 사람은 유칼립투스를 써보기도 하고 유칼립투스가 안 듣는 사람은 또 로즈마리를 써보기도 하고 티트리를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 고객도 가장 완벽한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서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카페에다가 강의라든지 또는 이전에 했던 강의들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카페를 꼭 한 번씩 보셔가지고
자료라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전달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강의도 신청을 해주시고 물음도 신청해주시고 여러분하고 저도 피드백이 되어야지만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자, 뭐 밴드 웰리스 그룹 산하의 오일랩 팀에 또 유정봉 사장님 라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웰리스 그룹이라는 거는 10년 넘게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셔서 원하는 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뭘 썼고 뭘 처방을 했고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싹 나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이란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아니요. 자신 없어요. 자,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려고 했을 때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죠. 그런데 건강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기준을 조금 세워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사회적,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다.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몸만 안 아파서는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지만 건강한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뭐 건강하세요 물었을 때 저는 건강할까요? 라고 안 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나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건강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요. 저 건강해요. 건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되게 답이 빨리 나오죠. 네. 뭐 반대로 말하면 그냥 뭐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아예 이제 통증도 적고 이제 그냥 건강한 상태라는 뜻인데 건강하세요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면서 좀 내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나마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컨설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통증이 있으면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가? 약 먹으면 되지. 또 그 지나가면 건강에 대해서 또 싹 잊어버리죠. 그래서 30대 후반까지는 대부분 나 건강해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 40대 초반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 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증상을 체크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가지 증상을 가장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지금 10가지의 증상 중에서 몇 가지 정도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몇 가지 정도 체크 되시는지,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4-5가지? 4-5가지? 네. 자,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이 증상 때문에 좀 힘들어요. 생활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또는 약을 먹습니다. 이 항목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케어가 필요한 상태고요. 이 시트를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한테 한번 체크를 하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소화가 좀 힘들다. 그러면 소화제를 먹는다. 또는 뭐 매실을 먹는다. 운동한다. 소화가 안 좋으면 운동한다. 그 다음에 배에다가 뭘 바른다. 배에 바른다. 이런 식으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적어보라고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10대의 몸을 1개면 10대의 몸. 여기 계신 분들 이 치매를 걸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개에서 9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자, 예. 이 2개다 그러면 20대의 신체 컨디션, 20대 컨디션. 이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렇죠. 자체네요. 3개 정도면 몇 대일까요? 30대? 네, 30대. 40대. 자, 4개면 40대. 40대. 자, 그런데 4개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꼭 필요. 5개 이상이면 적극적 관리 필요. 보통 60대 이상인데도 여기에서 2개 정도밖에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우 건강하시. 그렇죠. 매우 건강하신 거죠. 근데 그런 질문 저는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대인데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약을 드셔서 증상이 괜찮아지시는 거는 빼셔야 됩니다. 하시니까 이제 다 약을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약을 먹고 있는데 맞아. 예, 약을 먹어서 증상이 괜찮으신 거는 다 빼셔야 됩니다라니까 나 많은데 그러면 막 이러시는 분 있어요. 예. 아무튼 약을 먹어서라도 증상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강의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혹시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증상이 없으셔서 굉장히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분은 비법을 공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법 공유해 그런 주세요라고 하면 분들한테는 네, 뭐라고 말하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네. 맞아. 네. 본인만 안 받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변에서 지는 안 받고 주변은 스트레스 받게 해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먹는다고 합니다. 잘 먹는데요. 잘 먹고 잘 소화가 된다. 네. 잘 먹고 세 번째가 잘 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다음에 운동? 네. 운동은 뭐 운동도 있는데요.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많이 하시고 요거랑 또 비슷하신 게 취미 생활 등급.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는 거는 잘 싸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잘 잔다. 그다음에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취미 생활을 하니까 이 대부분 건강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 계신 분도 꼭 한번 본인의 삶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모두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뭐 통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근데 사회적인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에센셜 컨설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영적인 것도 체크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 그래서 요즘 감정 테라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6가지 감정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불편함을 겪으시거나 조금 힘듦을 겪는다라는 게 있으면 한 가지가 있더라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조금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위한 활동을 뭘 하고 있는가? 그죠? 자, 이 정신적인 거는요, 요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냥 여기는 감정적인 거라고 말을 할게요. 감정적인 거는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거는 우울이 불안이 되기도 하고요, 불안이 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혼란이 되기도 하고요, 혼란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셨죠? 지금은 한 가지로 힘들지만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 그렇죠. 감정은 그래요.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또 이제 그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 6가지 감정 중에서 혹시 당신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생활을 힘들게 할 때 하는 감정.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이모셔널 테라피, 감정 테라피, 이 체크하는 강사반 영상 올려놨죠. 워크숍 하는 거. 5시간짜리 하고 2시간짜리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또 컨설팅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또는 가벼운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먹는 걸로 푸시는 분도 있어요. 여행 가는 걸로 푸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아로마 테라피 수업이니까 향기로 푸신다는 분도 있으세요. 자, 무언가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도 가끔 나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거 그리고 이 정신적인 거 모두 다 여러분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완화시키거나 호전시키기 위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자, 어제
이전과 같은 생활 습관과 내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증상들이 없어질까요? 짝이 없어진 않겠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러면 정말 행운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컨디션 자체가 항상 좋은 상태에 있어야지만, 예, 컨디션이 이렇게 봤을 때, 컨디션이 0하고 100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뭐 50 정도로만 맞춰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90 정도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뭐 100 가까이 유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고는 우연하게 터지죠. 그래서 어떤 사고는 뭐 나의 컨디션을 한 30을 갉아먹는다. 또 어떤 큰 사고는 60을 갉아먹는다. 거의 죽을 뻔한 90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쳤을 때 내가 항상 50에 유지된 사람은 이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만 요거는 거의 힘들겠죠. 60은. 90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건강 컨디션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이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사고방식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누가 몰라? 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해? 이런 말씀도 하시고 대부분 시간이 없다. 일해야 된다. 쉴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또 뭐 그냥 뭐 지나니까 무뎌졌다. 병원 가죠 뭐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병원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쉬세요. 그렇죠. 쉬세요. 또요. 약을 드세요. 예, 약 먹으세요.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의사가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의사가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실제로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무뎌지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종모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해답은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해답은 이제 가성비 좋고 생활 속에서 향기로 그냥 뭔가 다른 거를 더 하지 않아도 내 생활 속에서 향기만 잘 써도 컨디션이 100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쓰는 향기들을 천연으로 바꾸고 이게 내 몸의 컨디션을 되게 좋게 해줄 수 있다. 뭐 당연히 먹는 것도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강 피라미드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이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상하고요. 10가지 증상과 이 6가지 감정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에센셜 오일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다른 분들, 그다음에 본인한테 적용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아로마 테라피가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 좀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10분에 끝낼 거예요. 자, 아로마 테라피는요, 유일하게 테라피를 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컬러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인데 거의 이게 인류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의술이 많이 발달한, 특히 현대 의술이 발달한 거는 100년에서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최신 또 의학은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는 한약을 쓰듯이 서양에는 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와 테라피의 합성어인데, 자, 이거 무슨 용어냐면 의학 용어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의학 용어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오일 중에 그 대부분의 오일들은 먹을 수 있는 오일하고 또 먹을 수 없는 오일, 또 블렌딩 된 오일들, 막 이런 종류로 쓰시는데, 쓰시는 오일 중에 대부분의 오일, 기초적으로 많이 쓰는 대부분의 오일들은 약전에 올라가 있어요. 약전은 의학서의 약으로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뭐, 우리 한국에서는 대체의학으로 불리죠. 이런 것들이 이 에센셜 오일, 특히 향기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을 치유한다라는 게 이 아로마 테라피인데, 1800년대에 이 아로마 테라피가 현대 화학적으로 분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로마 테라피는 용어 자체는 없었어요. 그냥 식물로 우리가 치유하는 그냥 약이라는 그런 개념만 있었을 뿐인데,
화학자들이 이제 이게 향기가 치유 효능이 있구나라고 해서 화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 무슨 화학 성분이 병증을 치유하지라고 확실하게 연구가 되면서부터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는요, 후각을 통해서 인체의 뇌로 전달된 향이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호르몬의 변화, 뭐의 변화요?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 아로마 테라피의 큰 정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식물 오일, 에센셜 오일을 정유, 순수할 정자를 써서 정유라고 하고요. 인간의 신체, 정신, 정서에 작용하는 치유하는 총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쓰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정신, 바디, 마인드, 소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서는요, 마음과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간의 호르몬, 뇌에서 작용하는 이 모든 호르몬들이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몸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까지도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져갈 부분은요. 자, 마인드. 자, 호르몬 변화. 마인드는 어떤 변화에서 오느냐? 호르몬 변화. 네, 그리고 육체, 몸은요. 치유하는 성분. 식물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향기, 분자. 이게 동식물의 세포를 치유하는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혼 같은 경우는요,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예전에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영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흡에는 사람의 이런 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죠.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 원이 호흡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숨 쉬는 사람은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의 바디, 마인드, 소울을 여기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을 다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게 이 아로마 테라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아로마 테라피, 자,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아로마 테라피, 특히 아로마는 향이 나는 모든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성이 있을 거고 식물성이 있을 건데 저희가 다루는 거는 식물성의 에센셜 오일을 다룹니다. 정유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물성 에센셜 오일 정유는요, 굉장히 고대로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왕의 권력과 같은 정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거는요, 세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권력도 필요했고요. 당연히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술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 중에서도 큰 영토도 크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비옥한 이런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 에센셜 오일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미용 배우시는 분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식물을 베이스로 한 제품을 미용요법, 보조식품, 장례의식, 종교 행사에 사용했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여왕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을 겁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는 에센셜 오일을 엄청 많이 사용했죠. 네. 자기 그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거의 하룻밤에 4천만 원 이상의 장미 오일, 프랑킨센스 오일, 자스민 오일 등등등 이걸 많이 써서 이제 목욕도 하고 본인을 치유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대부분 피부가 새까맣고 또 클레오파트라는 또 메브리코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의 시저 장수들을 꼬실 수 있었다. 좀 현대로 말하면 되게 아이돌 같은 이제 스타의 그런 위치인 거죠. 로마의 장수들을 어떻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에센셜 오일의 향요법을 굉장히 잘 썼을 것이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보시면 의학의 아버지죠. 의학의 아버지가 이 이집트인들의 발견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을 방향제로 사용하는 법을 연구를 했었다.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바질이라든지 오레가노 등등등. 로마인들은 마사지, 향수, 입욕제를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죠. 로마 하면 탕 문화, 스파, 사우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란은 중동 지역은 대부분 기후가 척박하죠. 건조한 사막 기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그리고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이게 취약해요. 건조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의 피부, 그다음에 사람의 점막. 그래서 부패도 잘 되고요. 그래서 송진을 향수와 건강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아유르베다에서 5,000년 역사를 가진 의술이죠. 아유르베다 의술에서도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물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프랑스도 유럽에서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가테포세가 19세기 에센셜 오일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자, 아로마 테라피 하면 가장 생각나는 식물은 거의 대부분 라벤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르네 가테포세는 프랑스의 화학자잖아요. 가테포세 박사는 실험을 하는 도중에 손에 화상을 입고, 화상을 입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화상을 입으면. 산물에 대해서 찬물에 넣습니다. 찬물에 넣어요. 찬물에 넣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자, 18세기, 19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뭘 발랐어요? 된장 바르지 않았나요? 된장? 그러니까 화상 입었을 때 된장 발랐을까? 네. 머리통 깨지면 머리에다 된장 발랐지. 머리통 깨지면 뭔가 바르긴 발랐겠죠. 그죠? 아무튼 이 실험실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찬물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해서 봤더니 물에 다른 게 들어가 있더라. 그냥 찬물에 담궜는데 그날 담근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던 거죠. 라벤더 워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향기 있는 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아로마 테라피를 꼭 배우셨다. 또는 에센셜 오일을 공부하셨다 하시는 분은 이 르네 가테포세의 일화를 꼭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는데요. 이 가테포세에 의해서 마가렛 모리라는 분이 또 발전시키고요. 장 발렛이라는 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티저랜드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요 마가렛 모리, 장 발렛 이런 분들은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꼭 한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딱 이 네 가지로 정의가 돼요. 고농축 천연 화합물들의 합이다. 고농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오일만 모아놨기 때문에 고농축이 된 거고요. 천연 화합물들이다. 이게 단일 오일이긴 하지만 식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합쳐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향기를 기본적으로 숨겨서 주변을 향기롭게 합니다. 이 향기롭게 하는 향기 분자가 환경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데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화시키는데 이 향기 분자가 사용을 하고요. 이 향기 분자를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거나 피부에 바르게 되면 그 치유 성분이 우리 신체에 유익한 성분을 주게 됩니다. 물론 섭취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에센셜 오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꽃, 씨앗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은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조리, 미용, 건강 증진, 종교적 의식 행사로 사용된 이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그 다음에 이파리, 씨앗, 이런 데서 다 추출을 하는데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천연 화합물들을 합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성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BC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향유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자신의 환자에게 오일도 사용했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가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이 또 역사적인 날인데 이런 비싸고 굉장히 대중적이지 못한 오일들을 너무도 순수하게
이 등급을, 가장 순수한 등급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오일을 쓸 수 있게끔 패러다임을 바꾼 게 이 도테라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에센셜 오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테라 이전과 이후가 또 좀 달라요. 도테라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오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추출하냐?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해요. 수증기 중류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런 것들 있죠.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껍질 이런 것들을 큰 찜통에 넣고 물을 넣고 끓이면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식물 사이에 있는 이런 오일 주머니들이 있는 오일을 기화시켜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냉각탑에 오게 되면 냉각탑에서 식어요. 식게 되면 기화됐던 오일이, 기체였던 오일이 액체로 변하죠. 액체로 변하면서 물, 그 다음에 기름이 됩니다. 기름이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위에는 기름이 나오고요. 밑에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라벤더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 라벤더 오일이 나올 거고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네, 라벤더 워터가 나옵니다. 이 라벤더 워터가 아까 그 가테포세 박사가 손을 담궜던 그런 거 되는 거고요. 로즈 워터 아시죠? 로즈 워터. 네. 예,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올리브영 같은 데도 있고 인터넷에서 파는 피부에 좋은 로즈 워터. 자, 이 로즈 워터도 여기에서 로즈가 나오고 로즈 워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에도 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약해요. 그런데 양이 많고 가격이 싸겠죠. 예, 그래서 미용수로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좀 덜하겠죠. 물이랑 섞여 있으니까 농도도 많이 희석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계속 많이 쓸 수 있다. 그런 게 질문이 하나 워터의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네, 질문. 보통 그 로즈 워터나 이런 화장품에 보면 무슨 추출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추출하고 남은 돼 있는 물이잖아요. 네네. 이게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로즈 워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즈 오일을 추출할 때 나온 부산물인가요? 두 가지 다 화장품의 해요. 부산물인가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요. 자, 음, 여기가 이 장미 꽃잎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소량이 나와요. 음. 예, 요건 엄청 대량이 나오겠죠. 그 차이구나. 오일이 한 방울 나올 때 저기 밑에는 한 8리터, 10리터 이렇게 나온 거구나. 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부산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 같은 경우만 그런 거예요.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워터를 만들기 위해서 소량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여기에 4톤, 4,000kg를 넣어야지 여기 그때는 오일이 추출되고. 1리터가 나와요. 오일은. 근데 예를 들어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4kg? 예, 라벤더는 14kg만 넣어도 나와요. 그래서 식물 중에 기름 성분이 많은 부위 또는 많은 그 종류. 그러니까 라벤더 꽃은 향기가 진하죠. 근데 장미꽃은 향기가 어때요? 연해요. 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부산물일 수도 있고 아예 그 워터를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워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장미를 넣는 게 아니라 소량의 장미를 넣고도 워터가 나오겠네요. 워터를 만들려면 뭐 워터만 만들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방법이 틀리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압착식이라고 하고 이 냉압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대부분의 오렌지 껍질, 감귤류의 껍질의 겉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찌는 게 아니고 슬라이싱을 하면 거기서 바로 오일이 쭉쭉쭉 떨어져요. 얘는 양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콜드 프레스예요. 짜는 거구나. 예,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를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냉압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일은 실제로 이게 신선식품이에요. 신선식품이고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것 뿐이고요. 이건 어때요? 그냥 그 상태로 걸러져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뭔가 막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순수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 상태, 그 식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압착식이 그런다는 거죠? 둘 다 그래요. 둘 다요? 네, 우리 이런 거죠. 그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예. 참기름이 굳었다가 고체로 됐다가 녹으면 액체가 되고 얘가 어때요?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네. 예, 기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끓이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해서 이제 얘가 약간 막 증발하잖아요. 향기가 난다는 게 증발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참기름처럼 이렇게 참기름 향만 다 모아가지고 그 공기를 다 모아서 예, 냉각시키면 이제 기름이 맺히는 거죠. 그 기름만 쏟아낸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암튼 성상만 변했다. 형태만 변했다. 내용물은 변하지 않았다. 예, 변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참기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참기름하고 에센셜 오일은 좀 다릅니다. 참기름 안에는 기름 성분 외에도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화학 용매를 쓰는 용매 추출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임계 추출법이라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임계 추출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물에 오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고가의 오일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도테라 유튜브 보시면 이런 많은 추출법들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